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포항 문제의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 청서인데, 청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서가 사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는데 전부 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포항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경상분지도 마찬가지고 태백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나 맞는 게 없어.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최근 일을 하면서 소위 그 타임라인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이벤트 스트레스 테라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서는 처음에 그 다떼유야부터 해가지고 192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100년이 넘었죠. 100년이 넘었고, 제가 여기서 1983년도 봄부터 했으니까 제가 이 포항에서 일한 지가 지금 한 3년 됐나요? 이 정도로 이제 포항에 다른 데도 조금 하긴 했지만은 거의 대부분 시간을 이 포항에서 보내면서 일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전부 이 청서 이름만 해가지고 무슨 학전청, 달전청 뭐 이름을 다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항의 첫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이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육상에서도 필드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최근 한 10여 년 정도는 포항에 있는 이 코어를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70년대 코어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이 코어들을 위치를 보게 되면은 여기 H0 빼놔놓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 도움산 펜델타의 영향 지역에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코어가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포항 시내에 있는 모든 청소나 이런 것들은 아마 도움산 펜델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뭐 코어 일부분입니다만은 1970년대부터 해가지고 한 A부터 H까지 8개 공이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제가 물려받은 집 거의 한 40년 넘게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지열 시출을 위해서 4개 공을 했고, 다음에 CO2 저장을 위해서 지금 4개 정도 했네요. 그리고 천연가스, 포항에서 나오는 분출하는 가스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6개 공을 직접 기재를 했고요. 다음에 그라운드 모니터링을 위해서 하는 pH0 해가지고 전체 28개, 최근에 2022년도 들어온 것까지 하면은 29개 시출을 했습니다. 전체 한 토탈 한 20km. 그러니까 2만 미터 이상을 가지고 직접 손으로 보면서 지금 기재를 했어요. 그 중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건 이제 시추할 때 현장 사진입니다. 시추를 해가지고 코어를 바로 현장에서 일했어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필요 없이. 왜냐하면은 이 포항이나 제3기 퇴적청 같은 경우에서는 이 코어가 올라와가지고 한 3, 4개월만 지나면 색상도 변하고 이 코어가 터버려요. 찢어진다고 그럴까? 이렇게 돼가 잘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3기청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앉아가지고 기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코어가 어지간히 다 나와가지고 기재 다 끝낸 다음에 이 청소를 할 때 내가 어떤 각오를 했는가 하면은, 내가 틀리면은 앞으로 또 100년간 또 엉망되겠구나. 앞으로 100년간 쓸 그런 청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코어를 전체 한 5m씩 해가지고 한 30km, 한 20km를 생각해 봤어요. 수천 개 박스죠. 이 박스를 가지고 전부 다 움직였어요. 여기도 그 박스 들어준 친구 하나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코어를 해서 전부 1대 50스케일로 해가지고 21개 웨를 전부 다 기재를 했어요. 지금 이제 현재는 22개 웨거든요. 이 자세히 보면은 이 코어에서 요런 것들이 하나 보이죠. 요거 이런 것들이. 이런 키베드들을 몇 개를 찾았어요. 이런 키베드를 몇 개 찾아가지고 이 키베드를 가지고서 아까 전부 다 펼쳐놔놓고 키베드들끼리 실제로 로깅한 것도 봤지만은 로깅을 해놔놓고도 내가 또 못 믿어가지고 또다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펴가지고 봤기 때문에 내가 코릴레이션 해놓은 거는
아마 한 99% 이상 맞을걸요, 아마.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제 포항에서는, 전체 내가 그 박사할 때까지 6개의 펜델타를 찾았어요. 퇴적상이라든지 퇴적상조합 또는 퇴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조업하려고 역의 조성, 고수리 방향 다 재가지고 6개를 찾았는데, 그 중에 이제 간단하게 동산 펜델타만 소개하자면은, 이게 알루비알 펜부터 해가지고 딥시까지 같이 들어가는 굉장히 대규모의 그 펜델타예요. 최하부에서는 이렇게 강력함이 퇴적되어 있는 소규모의 알루비알 콘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한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의 알루비알 팬이 분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알루비알 팬 내에서는 이와 같은 하천 상태,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 브리디드 스트림 하부에서 나타나는 하천 내부에서의 이런 채널들,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전부 채널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 위에 있는 채널 상부에서 나타나는 브리디드 바지 형태죠. 바 형태의 이런 여감 또는 역질삼이 있고, 그 위에 머디 샌드스톤이죠. 그 알루비알 팬의 채널 사이에 있는 충격평원 환경에 퇴적된 어떤 머드들 있고, 그 다음에 대홍수 때 한 번씩 이렇게 채널도 필요 없이 완전히 그냥 덮어버리는 이런 시트 플러드라는 역감 또는 사암들이 이렇게 퇴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분지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분지 바깥쪽으로 나가면 여기 보면 웨이브 찰랑찰랑 웨이브 리플이 보이죠. 전체적으로 이 하부에서는 천해에서 살던 화석들이 나오고, 상부로 가면서 이 브리디드 스트림이 나타나죠. 전체 얕은 바다에 브리디드 스트림이 포로딩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게 특징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동산 펜델타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30도 이상의 경사를 가지는 이런 포세 퇴적층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런 여감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여감 다음에 보면은 머드 샌드들이 퇴적되는데, 대규모로 이렇게 슬럼프 상태로 해가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요 슬럼프의 요 부분을 필링한 여감입니다. 이게 채널 형태 가다가 밖으로 나가서, 마지막에서는 로브 형태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쪽, 로브 한 개가 이쪽으로 나오고, 옆으로 또 다른 로브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전체 이게, 폭이 한 500m 이상, 두께는 제가 보기엔 한 50m 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밖에 나오게 되면은 반경 한 2.5km 가까이 되는 대규모 여감 바디가 나오죠. 이런 상태의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산 펜델타에서 이 사면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샌드가 여기로 지금 뚝 떨어져 내려갔어요. 사면에서 슬라이드 한 거죠. 슬럼프 한 거죠. 슬럼프하고,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슬럼프도 됐지만은 여기서 채널이 만들어져 있다가 또 채널 만들어졌다가 또 뒤집어지고, 또 채널 만들어 또 뒤집어지고, 이게 지금 앵글이 다 틀리죠. 이런 상태, 계속 퇴적이 되면서 뒤죽박죽이 돼가는 이런 과정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가면은 어떤 판상의 어떤 샌드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이번에 제가 이걸 하면서 가장 키가 됐던 게 바로 이 메가 터비다이트인데요. 요게 지금 1m예요. 1, 2, 3, 4, 5, 6, 7, 8m. 샌드바디 하나가 8m예요. 그 위에 머드까지 합쳐가지고, 머드까지 합치면은 터비다이트 한 번에 흐른 게 14m가 흐른 거예요. 딱 한 번에. 이런 대규모의 터비다이트가 포항 전체에 다 깔려 있어요. 지금 육상에는 안 보이는데 코어에서는 다 깔려 있어요. 이런 상태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이 메산 펜델타, 이 북쪽에 있는 메산 펜델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인데 이게 한 1m 넘죠? 1m 넘는 이런 화강암 거력이 특징이에요. 이게 육상에서 데브리 플로우로 퇴적되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데브리 플로우로 퇴적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데브리 플로우로 퇴적되면서 데브리 플로우가 물속으로 흐르면서 이게 터비다이트로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잘 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그 메산 펜델타예요. 어떤 데서는 이렇게 채널 상태에 이 거력이 이동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채널의 앞부분에서는 여감들이 이렇게 위로 렌즈 상태로
퇴적되는 로브 형태의 여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이렇게 해가지고 디포메이션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어요. 보통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경사도 한 18도 이상에서 퇴적되어가지고 머드들이 18도 이상에서 퇴적되었으면은 틀림없이 그 디포메이션을 받아야 돼요. 이런 상태가 되고 지금 제가 아웃크랍에서 발견한 이 디포메이션 된 지역은 우리가 한 3, 4km 동쪽에 거기서 사이즈믹을 하면은 이 디포메이션 된 흔적들이 지금 보여요. 사이즈믹에서 데이터에서 보이고 있어요. 이건 멋있죠, 그죠? 완전히 엉망이 됐는데 이것도 하나가 지금 현재 한 1m씩 가까이 되는 여감이에요.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디포메이션 된 흔적들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있는 말골 펜델타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는 퇴적이 되는 도중에 여기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버렸어요. 한 50도 정도 지금 우리가 지오마가니 퇴점으로 봤을 때 한 50도 정도 돌아버렸는데 이게 돌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 3km 정도 레프트 레트럴 스트라이크 슬립을 한 거예요. 이런 상태가 퇴적되는 도중에 됐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이 최하부에 있는 층은 거의 완전히 거꾸로 섰어요. 여기가 탑인데 층들이 거꾸로 섰어요. 그 다음에 뭐 머린 환경에서 퇴적된 이런 여감들이 머드 사이에 끼기도 하고 그 상부에서는 요 바로 위에 이런 머드들이 퇴적된 이런 상태. 굉장히 이 단층면 근처에서 구조 운동을 받으면서 퇴적된 이런 상태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 말골 펜델타의 특징이에요. 실제 H공을 가지고 기재를 해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기반함 상부에 여감들이 이렇게 퇴적됐는데 콜슨 어버드 시퀀서도 보이면서 이게 보면은 몰루스크 파솔 같은 것들, 골뱅이 화석도 이제 자주 보이고 그래요. 골뱅이 화석, 다음에 굴 화석도 자주 보이는데 이런 콜슨 어버드 시퀀서를 보이는 것들이 있고 아마 요거는 지금 여기 있는 요거하고 그러니까 육상에서 알루비알 팬이 퇴적될 때 바다에서는 조금 바다로 나가게 되면은 이런 얕은 바다에 포링하는 이런 시퀀스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런 머드스톤이 퇴적되거나 머드 사이에 여감이 퇴적될 때는 이렇게 코어 상태에서 보는 이런 머드 사이에 여감이 퇴적된 이런 상태. 그리고 상부로 가면은 아까 봤던 그런 머드만 도미넌트한 상태. 이렇게 해서 이 메산 펜델타를 가지고 말골 펜델타를 세 개의 퇴적 단위로 나눈 거예요. 요게 이제 내가 석사 박사 학위 할 때 나눴던 이 소위 기원 청소죠. 제네틱 스트리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놈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디폼을 받았는지 하는 그런 제네틱 스터디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북쪽에 돔산 펜델타하고 말골 펜델타의 경계되는 지점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하부에서는 말골 펜델타의 세 번째 유닛, 이름을 M3라고 했어요. M3에 해당되는 이 머드스톤 상부에 이렇게 돔산 펜델타의 두 번째 스테이지에 해당되는 이 포셋 퇴적층이 지금 올라타고 앉았고, 그 다음에 조금, 퇴적 동시성 스트라이크 슬립을 받았고, 퇴적 동시성 스트라이크 슬립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이제 요게 이제 포셋인데, 요 클러스터는 다른 거는 이 돔산 펜델타의 이쪽에서 나왔는데, 요 클러스터는 여기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아예 그 사이즈가 틀리죠, 그죠? 여기. 이걸 가지고 전부 다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조성부터 해가지고, 기반함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골 펜델타의 그런 히스토리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2022년에 지금 시추한 거는 여기에 남쪽에서 지금 여기서 시추를 했는데 한 100m 정도의 기반함이 나올 줄 알았더니 340m에서 기반함이 나왔네요. 굉장히 깊게. 즉 여기는 해발 한 120m, 여기 바로 80m인데 폭이 한 500m 밖에 안 되는 좁은 곳인데 아래로 300m 이상 꺼져 있는 거죠. 300m. 굉장히 좁은
어떤 그라멘 상태. 요런 상태가 지금 저쪽, 보문단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좁은 그라멘 상태의 어떤 그 말골fen 델타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해가지고 1대 5천 스케일로 해가지고 21개 외를 그렸어요. 이 보게 되면은, 이게 좀 화면이 좀 그러네. 여기에 애시청이 거의 대부분 시추코어에서 나타나요. 이것도 기재를 했고, 아까 봤던 이 터비다이터, 메가터비다이터,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코어에서 지금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각 청을 가지고 코릴레이션을 시킨 거예요. 여기도 보게 되면 여기 터비다이트가 이렇게 지금 여기 터비다이트 위에 한 130m 내지 150m 상부에는 이 애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균질한 어떤 코릴레이션을 시킬 수 있는 호라이즌이 나타났어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포항의 히스토리를 육상에 본 아웃크랍하고 해가지고 같이 연결을 시켜본 거예요. 가장 최하위에 보게 되면은 이 기반함이 이게 백악기의 화산암이에요. 라필리터프죠. 백악기, 아마 요거 백악기 초로 생각되는데, 요 바로 상부에 바로 3기층에 해성 머더스톤이 지금 올라타고 앉았어요. 여기 천북 여감청은 없어요. 코어에서는 없어. 여감이 없어. 그 다음에 여기는 보게 되면은 기반함 바로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콜슨 여버스 시퀀스를 보이는 머더스톤, 해성 머더 위에 데사이틱한 터프들이 올라타고 있네요. 이거는 장기 분지에 성동리청에 나타나는 퇴적상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기반함 상부에 그냥 터프들이 올라타고 앉았어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뭐 장기 분지하고 포항 분지는 5천 단층을 경계로 해서 분리된다.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포항 분지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또 데이팅을 해봤더니만 이게 에이지가 또 뭐 7,200만 년 나오네?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데이팅 툴의 문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기반함 상부에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 상부에 바로 해성 머더스톤, 바로 머더스톤이 올라타고 어떤 데서는 얕은 바다 또는 얕은 호수에다 포레딩하는 시퀀스로 나타나고 어떤 데서는 보게 되면은 이공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백악기 기반함 상부에 이렇게 해서 콜슨 여버 시퀀스를 보이는 여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감 또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해성 머더가 덮어 있는 것을 가지고 포항 분지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1,1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해성도 아닌 이런 상태의 그런 것을 가지고 포항 분지에 P1,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그 해성 머더스톤을 P1,2로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데서는 보게 되면은 여기 에오세 볼케닉스 상부에 이게 강력함이 지금 있는데 원래 기재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 강력함을 그냥 기반함으로 기재를 해놨어요. 그리고 데이팅한 걸 보게 되면은 이게 백악기예요. 자, 에오세 위에 백악기가 올라탔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 코어에,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P1,2가 올라탔는데, 해성 머더스톤이 올라탔는데, 요 코어 위치에서 약 한 300m 서쪽에 가게 되면은 소위 곡강단층이 보여요. 곡강단층이 있고, 거기서 한 200m 좀 더 가면은 천마지라고 지금 육상에 드러난 암석이 있는데, 그 암석이 백악기인 거예요. 그 암석하고 이 암석의 클러스터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단층이 있고 단층면에서 위에 있는 이놈이 그냥 굴러떠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반함이 아니라 제3기층입니다. 이 두께가 지금 현재 한 75m 정도가 기재가 잘못된 거죠. 예전 기재가. 이런 상태로 지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A공 같은 경우에서는 백악기 볼케닉스 바로 다음에 바로 해성보다 바로 올라타 버려요. 없어요. 여감이 없어요. 여기 쭉 봤는데 천북 여감이 없어요. 천북 이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해성보드이기 때문에 P1,2. 그 다음에 F공 같은 경우에서는
밑에 있는 소위가 아까 얘기했던 장기청군의 성동리청에 해당되는 이런 화산암들, 데사이트 터프하고 리세디멘테이션 있고 그 위에 해성 머드가 올라타고 있어요. 다음에 PHCLH1 같은 경우에서는 기반암이 연일 바잘트죠. 바잘트가 이쪽에 있는 나타나는 연일 바잘트, 달전 바잘트하고 해가지고 좀 달전 바잘트는 한 1600만 년, 연일 바잘트는 한 1900만 년 정도 되는데 이 연일 바잘트에 해당되는 여기 위에 바로 그냥 뭐 한 2, 300피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해상 머드 수준. 여기도 천북 이암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이게 스테이지 P1,1은 지금 현재 고생물 자료 같은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고생물 자료 보게 되면 17.5 MA, 1750만 년. 뭐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장기 청군하고 장기 쪽에 있는 거하고 포항 쪽에 있는 거하고 연일 청군에 대해서 차이가 뭔가 하면은 장기 청군은 바다로 빠지질 않았어요. 아직까지 호수예요. 그런데 연일 청군은 바다로 빠진 거예요. 얘는 뭔가 하면은 우리 동해가 처음에 뭐 어떤 스트라이크 슬립 상태로 이동되다가 팬 형태로 돌아버렸다 그랬죠. 요 시기가 한 1800만 년 정도부터 시작된 걸로 있는데 이렇게 벌어지니까 여기는 그냥 강한 익스텐션이 되면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주저앉아 버리면서 여기가 해성이 된 거예요. 근데 장기 지역 같은 경우에 스트라이크 슬립만 했어요. 그리고 장기 청군에 해당되는 최상부에 보면은 뭐 다른 그 해성청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기서 그러니까 벌어지고 나서 익스텐션이 되고 나서 만들어진 그런 퇴적청이 또 있어요. 송전청이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태로 지금 퇴적됐고 1750만 년 정도부터 시작된 걸로 지금 추정되는데 이렇게 단층면 근처에서는 이렇게 뭐 골뱅이죠. 골뱅이 화석도 있고 전체 폭성 여부도도 보이고 얕은 바다에 그냥 포레딩 하는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 단층면 근처에서는 이렇게 강력암도 퇴적되고 그 다음에 어떤 데서는 기반암이 상대적으로 좀 높으면은 나중에 이게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테이지 P1,1은 진짜 아마 한 지금 이제 고생물 자료들이나 아니면 지오마그네틱 자료들 다 합쳐보면은 한 1750만 년쯤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정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답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해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1,2에 해당되는 해성청들은 이게 두께가 없는 데서는, 이런 높은 데서는 아예 지금 기반암 높은 데서는 아예 안 나와요. 두꺼운 데서는 한 50m, 100m, 150m 정도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머드밖에 없어요. 샌드 하나 안 껴요. 천북 여감도 아니에요. 천북, 진짜 이암이에요. 요런 상태로 나타나는 게 P1,2에 해당되는 건데, 요게 지금 아마 요 상부 구간에서 이제 좀 추정되는 AG가 한 1650만 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한 100만 년 정도에서 이 바다 쪽에서는 이제 가장 두꺼운 게 한 150m 정도 퇴적되었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이렇게 코릴레이션 해보게 되면은 기반암에서부터 최소한 250m 이상 누적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알루비알 팬이 포로딩 했고, 그 다음 물속에 들어가면 이 여감은 여기 밖에까지 못 가요. 밖에까지 못 가기 때문에 여감 싸면 여기 다 퇴적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암만 퇴적된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레이어 케이크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천북 여감인데 천북 여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천북 이암이 있을 뿐이죠. 그죠? 자, 이런 상태인데 두 번째로 이제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요게 하부에 있는 청은 여기 보면 크로스베이딩도 돼 있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크로스베이딩 돼 있죠. 이 동산 펜델타에 있는 이 크로스베이딩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쉘로 마린에서 퇴적된 거예요. 조개 껍데기도 보면은 쉘로 마린 조개 껍데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위에는 포셋이에요. 굉장히 급한 경사에서 퇴적된 거예요. 이 과거에는 이걸 가지고 원래는 수평청이었는데 이렇게 디포메이션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평으로 퇴적됐으면은 이 뒤에 거는 거꾸로 가서 퇴적됐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좀 북쪽에 가서 덕성 같은 경우에서는 덕성은 DS로 지금 표시했는데 덕성의 원에 해당되는 이 시기는 포항의 원시기죠. 투시기에 있는데 여기가 여기가 서쪽인데 서쪽이 들렸어요. 서쪽이 들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돌아서 가게 되면 요 직각인면이죠. 직각인면에 가보게 되면 여기 쉘로만에서 퇴적된 채널 있고 그 다음에 이 상부에는 포스에서 퇴적된 여감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뭐 구조지질학 배웠죠. 구조지질학 배우면은 이게 뭐 후들이 있는데 행잉홀이 뚝 떨어지면 노멀 폴트가 생기면은 백틸팅 하죠. 이런 상태로 지금 이게 백틸팅 한 거예요. 이 정도 백틸팅 된 게 우리 눈에 보일 정도, 원래는 이게 한 2도, 3도 정도 동쪽으로 경사가 되는데 거꾸로 지금 한 4도 정도 서쪽으로 경사져 버린 거예요. 이 정도가 되려면은 수백 미터 이상 분지가 주저앉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가 육상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요 바운더리가 이제 동산 펜델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한 1.5km 남북으로 지금 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이 방향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고수리 방향은 이쪽이고, 여기는 이쪽이고, 여기는 이쪽이고. 즉, 여기가 뚝 떨어지게 되면 여기 있는 퇴적물들이 어떤 호 모양으로 슬럼프 되면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리 방향들이 전부 이렇게 모이는 거죠. 호 모양으로 모이는 거죠. 이런 상태로 지금 퇴적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해석을 하기로는 이 퇴적이 되는 도중에 분지 내부에서 여기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분지 내부에서 가라앉았고, 이게 백틸팅까지 될 정도면은 상당히 깊이 가라앉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구조지질 할 때 배웠죠. 노말이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백틸팅 되고 여기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단층면이 더 깊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리세디멘테이션 된 것들은 여기 분지 안에까지 못 가요. 분지 안에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요 근처만 다 퇴적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쭉 전부터 다 머드스톤만 나와요. 그 위에도 전부 다 머드스톤만 나오는데, 요 중간에 보면은 얇은 샌드들이 낀 요 베드들이 쫙 깔리는데, 요 베드가 요런 그 코어에서 보게 되면 요 유닛들이 다음번에 얘기할 그 메가터비다이트예요. 메가터비다이트에서 약 한 80m에서 130m 하부에서 요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콜리션 되는 거예요. 요 샌드, 얇은 샌드 바디들이, 얇은 샌드 세트들이 다 콜리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가지고 요 하부에 있는 거, 상부에 있는 거 해가지고 고생물 데이터를 가지고 봤어요. 뭐 보니까 이게 1650만 년, 어떤 데는 1670만 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고생물로 해가지고 어떻게 0.1까지 맞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죠? 고생물은 마이오스만 돼도 우리가 모든 투도를 다 동원해도 0.1까지 못 맞춰내요. 전부 뻥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서 앉아서 통계내서 숫자 맞춘 거예요, 뿐이에요. 정확한 에이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나오는 걸 보니까 대충 한 1500만 년 정도로 지금 잡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지 1은 1750만 년에서 한 1650만 년 정도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640만 년이 1670만 년, 나는 몰라요. 그걸 알면은 우리 현재 할 수 있는 지하학 아니면은 동위원소 이런 툴들을 가지고 모욕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1650만 년에 들어와가 1650만 년쯤에 들어와가지고 동산 펜델타의 이 내부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덕성 펜델타의 내부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고 일부는 백틸팅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단층면에서 있는 이런 불안정한 퇴적물들은 안식각까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안식각까지 깎여서 내려가야 돼요. 그 안식각까지 깎여서 내려가기 때문에 어떤 데서 이 나타나는 걸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매핑을 해봐야 돼요. 매핑을 해보면 어떤 호 모양으로 해서 고수리 방향들이 가운데로 모이는 이런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분지가 1650만 년쯤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저앉았고, 이 시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동해가 있는데 일본이 그러니까 팬 모양으로 돌아버리죠. 요 시기가 1800만 년부터인데 아마 우리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거나 아마 1650만 년쯤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지점에 있는 그 PH30에 대한 거예요. PH30의 이 하부는 여기 보는 것처럼 완전히 디포메이션 되었어요. 디포메이션 됐는데 여기 있는 클러스터를 보게 되면은 대개 다 도움산 펜델타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에오세 화산암들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있던 그 뭐 바잘틱한 것들도 몇 개 좀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지점이 뭔가 하면은 다음번에 얘기할 거대한 메가터비다이트입니다. 이 메가터비다이트의 하부에서 80m 되는 지점이에요. 80m 지점에서는 이게 데사이트가 나타나는데, 데사이트 클라스가 나타나는데, 데사이트 클라스는 요 근처에서 여기 뒤쪽에 있는 여기 있는 클라스입니다. 여기만 나타나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 그러면은 아마 이 시기쯤 해가지고 주저앉으면서 어떤 쓰나미 같은 게 때려가지고 여기 끌고 오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부에는 청들이 디포메이션이 거의 안 된 상태로 나타나고, 하부에는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P1과 P2의 지금 바운더리가 되지 않을까. 아마 한 1650만 년쯤 되지 않았을까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이게 상부에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여기 좀 이건 좀 깎아내는 거라서 그런데 여기 수평층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한 30m로 갖다 꽂아버리죠.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이즈믹이나 뭐 아니면은 어떤 분지를 해석할 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시그모이드 프로게이션 패턴이라고 해요. 어떤 와행 상황으로 이제 프로게이션 했다는 거죠. 분지가 깔아앉지 않으면은 그냥 앞으로만 가서 퇴적될 거 아니에요. 분지가 깔아앉으면 위가 퇴적될 건데 너무 빨리 깔아앉으면은 앞에는 퇴적 안 되고 뒤에만 퇴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뭔가 하면은 분지가 빠른 속도로 침강하는 와중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의 퇴적물이 공급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지금 포레딩 한 게 스테이지 P2에 해당되는 거예요. 스테이지 P2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스테이지 P2에 해당되는 거, 아까 봤던 그 샌드베드가 나오는 거 하고, 그 위에 보면 그냥 다 묻어요. 없어요. 샌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 위에서 지금 나오는 게, 요 샌드가 첫 출현하는 데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샌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쯤 해가지고 이제 고생물 에이지가 보게 되면 약 한 1600만 년쯤 되는 걸로 좀 보여요. 그런데 좀 이따 이제 또 다른 문제도 이것 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서 여감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분지 내부에는 그냥 여감이 안 가는 거예요. 분지 마진에만 퇴적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분지에서 이 보면은 하부에서는 90% 이상이 스테이지 2, 그러니까 스테이지 동산 D2 아니면 포항분지 2에 해당되는 거죠. 이 하부에서는 95% 이상이 여감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는 머더가 50%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요 바운드리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이고, 그 다음에 팔레오 커런트 방향은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는 뭔가 하면은 이 북쪽인데, 북쪽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감이 95%, 여기는 머더가 50% 이상인데, 이 바운드리는 북동쪽으로 디핑하고 앉았어요. 팔레오 커런트도 북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남쪽에서는 남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즉, 팬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느 한 군데서 문제가 있는 게 이 동산 팬델타의 뒤쪽에 있는 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강에서 태종 공급량을 줄여버린 거죠. 강에서 공급량이 줄어버리게 되면 그 위에 머더스톤이 퇴적되는 거예요. 이 머더스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경사가 한 30도가 넘는데 머더스톤이 이렇게 퇴적되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얘네들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해가지고 보면은 동산 팬델타 같은 게 스테이지에서 이제 P3, 1으로 했는데,
아마 여기에 에이지가 한 15MA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애매한 문제가 생겨요. 어쨌든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퇴적물 공급 양이 줄어들면서 이 포셋의 95% 여감인 상부에서 50% 이상 된 머더가 퇴적된 거예요. 이런 상태로 퇴적되기 때문에 앵글도 줄어들고 디포메이션 되고 뭐 엉망진창인 거죠. 이 분지 내부에 가면은 아마 요 샌드가 나타나기 전에 전체적으로 위로 가면서 샌드베드가 증가하는 상태를 보여요. 증가를 해요. 그러면은 그럼 이 P2하고 P3하고 경계가 어디냐? 첫 출현한다냐? 첫 출현, 터비다이터가 여기까지 가려면은 첫 출현하는데 여기가 맞아요?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정확한 다이렉트하는 에이지를 따지면 아마 여기서 채워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그죠? 소위 싱크로너스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다이어크로너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에이지를 1500만 년으로 지금 추정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샌드 머드 반복되는 이곳에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시료를 따가지고 내가 석사 때 앉아가지고 저기 벤식 포럼을 찾았어요. 벤식 포럼을 찾았는데 틀무시 여기 한 200개 넘게 찾았죠. 200개를 넘게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딱 두 놈만 디버트를 지시했어요. 나머지 90%, 99%는 없어요. 전부 쉘로우 종이에요. 근데 딥이에요. 딥머리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터비다이트로 해가지고, 아니면 데브리 플로우로 해가 내려왔기 때문에, 쉘로우 마린께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슬들이 딥머리인데도 지금 쉘로우 머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15MA라고 나온 놈이, 이게 진짜 15MA냐 이거죠. 15MA로 했는데, 여기서 터비다이트로 예전에 16MA 있는 놈이 왔을 수도 있고, 13MA 있던 놈도 왔을 수도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죠? 앉아가 지금 통계를 낸 것 뿐이에요. 어쨌든 지금 현재 15MA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좀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답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메가 터비다이트를 보게 되면은 전체 한 16m가 있고, 그 다음에 한 30cm 정도의 헤미필라징 모드가 있고, 그 상부에 또다시 그 넘버를 준 거죠. P3M 메가터비타 1, 1, 1,2 이렇게 그 청에 대해서 넘버를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저기 한 15MA점에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은 전체 코어에서 다 나와요. 똑같잖아요. 여기 있고 P3M 1,1, 1,2, 1,1, 어떻게 이렇게 같아? 이런 식으로 콜레이션이 잘 될 수가 있어요? 분지 전체에서 다 콜레이션 되는 거예요. 즉, H공은 이 돔산 펜델타의 영향을 안 받는 곳이에요. 말골 펜델타의 영향을 받는 곳이고. 그 다음에 PH4 같은 경우에서는 이놈은 시추를 하다가 밑에서 여감이 나오는 바람에 여감으로 시추할 때 드릴링 모드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80m까지 밖에 못했어요. 밑으로 못 내려왔어요. 요 두 개 빼놔놓고 나머지 시추공에서 다 나오네요. 전체 나오는 면적만 85제곱킬로미터. 평균 두께 한 14m.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바깥쪽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볼륨을 계산하면은 한 1.3 입방킬로미터예요. 지금 어지간한 산 하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시추 못했던데 이런 데까지 따지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컴패션 되면 한 반 이상 볼륨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한 5입방킬로미터가 한꺼번에 그냥 흘러내린 거예요. 딱 하루 만에.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봤던 그런 터비다이트 아닌 거예요. 우리가 5입방킬로미터 정도가 한번 이동하게 되면 쩌나미까지 생겨요. 우리 동해 안에서 그런 일까지 나타나요. 어쨌든 이런 상태로 퇴적이 됐는데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도움산 펜델타의 도움산 여기 이 산 볼륨보다 더 큰 놈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여기 가서 퇴적된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퇴적됐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 이 불안정한 여민에 있는 것들이 P3M,2로 지금 현재, M1,2로 된 거죠. 요게 두 번째 떨어라.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베이스에 전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 포항에서 가스가 나온 그 샌드예요. 이 가스가 나온 샌드인데, 이 가스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해볼까? 이 가스 디텍터 있죠? 자, 가스 디텍터를 가지고 해보니까 가스가 나와요. 아까 보글보글 나오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가스 있는 데서는, 거기는 가스가 나오는데 여기는 물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포항에서 지금 가스가 나온 지점은 뭔가 하면은 이 샌드바디가 있는데, 샌드바디에 효자 안티클라인, 효자동에 있는 안티클라인이 있어요. 안티클라인 위로 이 샌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클라인 하부에서는 물에 녹아 있는 가스가 있고, 요 위에는 프리가스가 있는 거예요. 프리가스 하니까 생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에 녹아 있는 거는 물을 퍼내가야지 이제 가스가 올라오는데, 가스가 나오는데, 이 물 퍼내 올리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가스 나오는 것보다. 이 에너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여기서 해가지고 우리가 시추를 하고 나서, 여기 보면 가스 뻘뻘 올라오죠. 즉, 요게 지금 80m 구간에서 시추를 해가지고 나온 샌드를 그냥 바로 물에다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가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쉐일이 있는데, 쉐일에서도 보게 되면은 어디냐, 요 가스가 뻘뻘 오는 데가 있을 건데, 여기서 지금 가스가 뻘뻘 올라오죠. 여기도 지금 가스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 50m 되는 심도에서 있는데, 쉐일에서 가스가 나와요. 이런 가스가 있는데, 이 가스가 그냥 어쩌다가 이제 운이 나쁘면은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녹아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누가 해가지고 물을 뽑아 먹었어. 그럼 프리가스로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공사장에서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삽을 한번 떴다가 가스가 한번 퍽 터지고, 뭐 이런 일이 지금 여기서도 지금 벌어져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여기 온천 같은 데서도 지하수를 뽑아 올렸는데, 지하수에 녹아있는 가스가 지하수 통 있죠. 통에 들어가서 있다가 가스가 누적되어 있는데, 위에 이제 가스가 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누가 한번 담배째 던졌는데, 거기에 불 붙으면은, 그러니까 물통이 통째로 날아가 버려요. 몇 명 다친 적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이런 상태로 지금 가스가 있는 곳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이 코어를 뽑아서 보게 되면은, 뭐 코스앤데서는 굉장히 크게, 뭐 파이낸스앤데서는 적게, 그 다음에 쉐일에서는 아주 작게 나오는데, 이거는 한 5시간 정도까지 여기다가 비눗물 뿌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가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좀 저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천연 가스가 방출됐을 때, 뭐 우리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 연구해도 재밌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여러 가지 재밌는 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뭔가 하면은 P3의 애쉬청이에요. P3의 애쉬청인데, 여기 전부 고동색인데, 여기는 이제 뭐 샌드고, 이 라이트한 고동색으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머드하고 디폼된 것도 있고, 애쉬, 머드, 시추공마다 다 있어요. 이게 모두 다 나타나요. 즉, 전체 시추공에서 한 4공 정도는, 요게 뭔가 하면은, 아까 봤던 그 메가터비다이트에서 한 150m 상부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150m 상부가 보존이 안 된 공에서는 한 4공이 있는데, 그 4공에서는 안 나오고, 150m에서 그 샌드 150m 상부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게 딱 2개에서 안 나왔어요. 아마 이게 내부에서 슬라이드 슬로프대가 어디 떨어져서 안 왔는가 봐요. 나머지 시추공에서 전부 다 나왔어요. 전체 28개 공 중에서 6개 공 빼고 다 나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애쉬라고 봤는데, 처음에 이걸 애쉬라고 봤는데, 여기도 보면, 이게 그냥 애쉬가, 화산이 터져가 애쉬가 그냥 가라앉은 건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게 좀 하얀색을 가지고 다시 현미경 갈아보고 뭐 별짓 다 해봤는데 이게 캡사이트 시메테이션 된 애쉬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프라이머리 애쉬가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애쉬청에 대해서 P3 콤마 애쉬로 지금 명명한 여기에 대해서 한 3개 샘플에서 에이지 데이팅을 해봤어요. 그래도 좀 신뢰성이 가는 거에 대해서 보게 되면 1400만 년, 1500만 년, 1500, 뭐 대개 이렇게 나오네요. 즉, 이게 1400, 가장 연구한 놈이 1400만 년이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1400만 년이니까 그럼 여기는 최소한 1400만 년쯤 퇴역됐다는 소리예요. 이게 다시 퇴적물이 여기 와서 리세디메이션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1400만 년쯤 해가지고 됐을 거로 지금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퇴적물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까 여기가 한 1500만 년쯤, 여기 있는 여기 애쉬가 1400만 년쯤. 그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그 시추코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샌드하고 요 사이에 보게 되면 샌드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대적으로. 여기 하부에서는 이제 콜슨 오브 나오고, 여기 애쉬 상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파이닝 오브 돼요. 샌드가 점차 줄어들어요. 샌드가 점차 줄어드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샌드 강에서 공급되는 샌드 양이 줄어든 거죠. 근데 요 시기에 있는 퇴적물 중에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샌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노멀 그레이딩을 보이면서 있는데 굉장히 샌드가 더티해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 이게 뭐 머드베드 같은데 머드베드가 아니라 리버브 뜬 거예요. 리버브 머드죠. 바닥에 있는 리버브 뜨고 그 다음에 여감도 같이 끼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어떤 데브리 솔로 같은 거예요. 밑에는 터비다이트처럼 노멀 그리는 거 보이는데 위에 가면은 또 터비다이트 머드에서 나오는 이런 그런 노멀 그레이딩을 보이는 머드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면은 워낙 물이 덴스하기 때문에 이 머드들이 뜯어져 가지고 이동하면서 뭐 완전히 끈적끈적해질 정도까지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샌드가 바로 깔아앉지를 못해요. 이런 상태 플로우를 가지고 우리가 하이브리드 플로우라고 그러는데 이런 하이브리드 플로우 퇴적층들이 이 공간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뭔가 하면은 이런 하이브리드 플로우 같은 경우에 사면이 굉장히 불안정했을 때예요. 사면이 이렇게 P3,2에 해당되는 거는 사면이 굉장히 불안했을 때는 요거 한번 메가터비다이트하고 사면이 불안정하고 코스한 것들이 많이 공급되는데 요 시기가 아마 저쪽에 있는 달전 현무암이 터진 시기인데 달전 현무암이 화산이 터진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코아 몇 군데서는 달전 현무암을 가지고 이렇게 코리에이션이 가능한데 그것까지 하다 날쌔 것 같아가지고 좀 안 했어요. 어쨌든 요런 상태로 해서 지금 이제 P3, 애쉬가 있고 그 위에 요런 그 머더들이 있고 샌드들이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P3, 애쉬를 우리가 아웃풀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코어에서 나왔는데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코어를 해서 보게 되면은 이놈의 애쉬가 원래 몬몰라이트가 엄청 많아요. 몬몰라이트가 엄청 많아가지고 시추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밍이라고 해서 공을 한번 따듬어 주거든요. 따듬어 주고 나서 이제 감마 로그 한번 집어넣고 뭐 캘리퍼 로그 집어넣고 한 3번째 딱 집어넣을 때 되면 막혀요. 부푸는 거예요. 부풀어 공이 막혀요. 또다시 그거 또 끌어내고 그거 한번 이렇게 로또 넣어가지고 끌어내면은 한나절이 가거든요. 이런 상태로 계속 할 수 없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코어링이 안 될 정도예요. 이게 만약에 육상에 드러나게 되면은 아마 그냥 바로 날아갔어. 한 며칠 사이에 그냥, 몇 달 사이에 그냥 아예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육상에서는 안 보이는 이런 애쉬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 북쪽에서 돔산 펜델타하고 메산 펜델타의 경계 지점이에요. 우리가 P2에 해당되는 그 포센 여감이 있고, 그 다음 P3,1에 해당되는 샌드 머더들 교환하는 거. 여기서 굉장히 어버럽한 그 퇴적물 공급량이 줄은 흔적이 나왔죠. 그죠? 그런데 이 위에 가면 또다시 여감이 또 나와요. 또다시 여기서 여감 사암이 나오면서 이렇게 또 디포메이션도 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가면은 소위 그 헤미펠라지모죠. 머더가 지금 퇴적된 거죠. 헤미펠라지 머더라고. 다이아메테시어스 머더가 퇴적됐는데, 자, 옛날 우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천북여감청 아니에요? 천북여감청, 항림청, 홍해청, 그 위에 다시 천북여감청, 항림청, 홍해청, 두호청.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이라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게 되면 선배님들, 좀 은퇴하신 선배님들 보게 되면은 여기서 천북여감청을 가지고 나는 여기서 했는데 천북여감청이 뭐 레이트 얼리 마요다, 뭐 얼리 미들 마요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일한 양반들은 아니 천북여감청이 보니까 이게 좀 뭐 레이트 마요가 나왔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틀렸잖아. 네가 틀렸잖아. 좀 아주 최악의 경우에 좀 멱살 잡고 싸우는 까지 봤어, 선배들.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맞아요. 여기서는 레이트 마요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얼리 마요가 맞는 거예요. 천북여감청 시기가 틀린 거예요. 소스락이 틀린 거예요. 퇴적물 공급 시기가 위치에 따라 틀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청소를 얘기할 때 과거에 이제 무슨 청 위에 무슨 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육상에서 보는 건데 P3,M2식으로 지금 했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은 대규모 터비다이트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두께가 한 좀 이번에 가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70m에서 110m 가까이 되는 대규모 터비다이트가 나와요. 이놈이 여기 가면은 4m 정도로 나오는데 이 청은 여기서는 이 프록시말 파트에서는 여기 있는 P2 퇴적청하고 바로 닿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 P4 퇴적청. 그러니까 다이메트메시어스 머더스톤 바로 한 5m, 10m 하부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퇴적됐을 때 그러면 여기 뭐냐 이거야. 여기서 300, 400m 이상 퇴적된 이 머더가 퇴적됐는데 여기에 퇴적됐던 이 시기에 아마 어마어마한 이 양이 다 잘려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시료에서 고생물을 했는데 뭐 얼리 마요가 나갔어. 아니면은 좀 미들 마요가 나왔어. 이 미들 마요냐 이거예요. 얘네들이 터비다이트로 이동됐기 때문에 1600만 년에서 한 1300만 년까지 퇴적된 이 퇴적층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여기 가서 퇴적이 돼 버렸으니 에이지가 우리가 암만 뭐 통계를 처리하고 무슨 짓을 해도 에이지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가면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하부에서 소위 그 P3하고 P4의 경계 지점이에요. P3에서는 샌드들이 터비다이트가 나타나고 쇠설성 머더가 나타나는 거예요. 쇠설성 머더가 나타나는데 이 위에는 다이아토메시우스 머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이아토메시우스 머더스톤은 뭔가 하면은 다이아톰이 떨어지 침전됐는데 머더스톤은 강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공급된 거예요. 이런 다이아토메시우스 머더스톤은 우리나라 지금 포항군지뿐만 아니라 일본 가면은 일본의 마요세 퇴적청, 그 다음 나가 캘리포니아 쪽 가면은 그쪽에도 나타나요. 그 다음에 해양 탐사한답시고 가서 피스톤과 했는데 거기도 나타나더라고. 즉 우리 동북 해안에 다 나타난 거예요. 북동 태평양 쪽에서 아주 굉장히 와이드하게 나타나는데 이 경계가 어떤 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뭐 부정합 같이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P3에 해당되는 이거는 뭔가 하면은 P4가 있고 P3, 요거는 2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위에 P3, 3에 해당되는 건 지금 다 날아갔어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이 포셋 있는 것들이 경사진 것들이 슬라이드 슬럼프 돼가지고 되면서 P3, 3에 해당되는 하고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가
부정한 면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아마 여기는 아마 P3,3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는데 이것도 P3,3고 P4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는 부정한 면으로 나타나요. 즉, 이 부정한 면이 만들어지는 건 뭔가 하면은 전체적으로 강에서 클라스틱 세디먼트 인풋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인풋이 줄어드는 게 이제 보면은 과거에는 저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일본에서 이제 컴프레션이 작동하기 시작한 시기, 우리나라 돌고래 구조가 만들어진 시기, 그래서 대충 한 1250만 년, 1200만 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기에 컴프레션을 받은 건 맞는데, 우리가 최근에 좀 저기 가서, 저쪽에 돌고래 구조 이런 데서, 고래 구조 이런 데 가가지고, 컴프레션을 받은 시기에 있는 코어를 가지고서 에이지 데이팅을 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100만 년? 아니면 그러니까 1200만 년이 아니라 1100만 년이 컴프레션 받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타이밍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전에 경북대 이영길 교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다이아톰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를 한 1200만 년에서 1250만 년, 1150만 년 해놨는데, 최근에 어떤 자료 보기에 루비디움 스트림튬 가지고서 보는데 한 700만 년도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 툴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에이지 데이팅 한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근데 이 분지 바깥쪽에 여기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분지 바깥쪽에 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마지막, 그러니까 샌더가 나오고 여기서부터를 가지고 나는 클래식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를 바운더리 해가지고 줬는데, 여기 바운더리 해가지고 줬는데, 분지 바깥쪽에서는 어떤 부정한 면이 아니에요. 정합이에요. 근데 특징적인 게 뭔가 하면은, 이 다이아토메시어스 머드스톤은 혓바닥 대면은 짝짝 들어붙거든요. 이게 짝짝 들어붙는데, 이걸 가지고 핥아보다가 200m, 300m 어떻게 다 핥아봐. 이게 또 코어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포기하고 그냥 마지막 샌드 나오는 구간을 가지고 이렇게 바운더리를 해서 정해놓긴 했는데, 이 에이지가 실제로 1250만 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자신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툴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툴로 이제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는 그 숫자를 믿지 말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시기에는 보면은 분지 전체에서 클라스틱 인풋이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두꺼운 머드스톤이 퇴적된 거죠. 이렇게 퇴적된 머드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시기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때 이제 외계인이 침공을 해가지고 비행접시 화석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비행접시 화석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이아톰이 이게 한 200m, 300m만 해가지고 매몰되면은 다이아톰의 형태가 안 보여요. 오팔로 변해버려요. 오팔, 크리스토발, 트리마이트 이런 쪽으로 변하는데, 여기는 지금 얼리 다이지니스를 받아가지고 여기서는 다이아톰 원 형태가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이걸 이제 경북대 은퇴하신 이영길 교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에이지를 했는데, 1250만 년에서 1150만 년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현재 13mm를 했는데, 지금 밑에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알 수 있는 건 한 13mm 밖에 모르니까 그냥 13mm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답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머드스톤을 가지고 이 그림에서는 한 700m 이상 이렇게 두껍게 된 걸로 지금 그림은 그려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른 자료들, 광물 자료라든지, 우리는 또 석유하는 사람들은 이제 비트라이트 리플렉터스라든지 이런 자료를 쓰는데 보게 되면은 이게 한 심도가 한 1500m까지 매몰됐던 걸로 보여요. 1500m 매몰됐는데, 아니면은 다른 광물 쪽을 연세대 팀에서는 한 온도가 우리는 40도에서 60도로 봤는데 그쪽에서는 한 30도에서 70도 정도로 보더라고요. 어쨌든 한 1000m에서 1500m가 지금 현재 깎여서 날아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거는. 이런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이게 리소스 스트래티그래피 계속 해왔는데, 이게 지금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이게 박사 할 때 했던 게 이거는 M1, M2, M3, D1, D2, D3, MS1, MS2 이게 서로 상하관계가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했는데 이걸 포화를 해가지고 맞춰보니까 결국은 이게 P1, P1,1은 이 기반암이고 기반암을 가지고 올라타고 앉았고 뭐 여기서는 어떤 데서는 P3나 P4는 프록시멀 파트에서는 부정합면이고 디스탈 파트는 정합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에이지를 아니면은 상하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에이지를 맞추는 건 앞으로 여러분들 몫일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퇴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청소는 이 터미놀로지 때문에 망한 거다. 응? 이 청소가 있어. 무슨 청 이름을 안 만들어 놨으면은 내가 가서 어떤 시스템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청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낙동청, 하산동청, 뭐 진주청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나 나 북쪽에서 코어 보니까 아니더라고. 완벽하게 틀린 얘기예요. 물론 그 시스템 조금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 터미놀로지 때문에 진실을 망치는 이런 케이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응?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시간을 잠깐 마치고 하겠습니다.